모임을 또 잘 만들어주신 크리에이터 대시가 소원님이 좀 소개 한번 해주시고 이 모임 왜 진행하게 됐는지를 한번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시다 박수원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야구 직관을 같이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들이랑 아직도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되게 좋은 인연이 됐거든요. 이렇게 공유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제 영상에 제가 책 읽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 관한 질문들이나 그런 댓글이나 DM 같은 걸 꽤 많이 받았어요.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같은 책 읽고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책 왜 선정하게 됐는지부터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1번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책 선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저도 처음 접하는 책을 할지 아니면 제가 기존에 읽었던 책을 선정을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내가 읽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체화된 감정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저도 처음 읽고 여러분들도 처음 읽는 그냥 그런 책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몸으로 고르게 됐냐면 저도 몸으로 처음 읽었거든요. 직업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신 분들일 텐데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 다 시간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르게 쓰잖아요. 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선정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책 자체는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에 한번 얘기드렸던 것처럼 저는 소설은 다음 장이 궁금해져야 되고 빨리 앉은 자리에서 읽는 그런 템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책이 약간 청소년 문학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기에는 이 도파민에 절어있는 세상에서 읽기에는 너무 노멀하다. 너무 때묻지 않은 너무 때묻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의아하게도 올해 읽은 책 중에 나를 제일 많이 돌아보게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완전 효율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인생에서 모모가 돼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조금 반성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읽으면 다양한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첫 번째로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제 얘기를 살짝 하면서 풀어볼게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 빠듯하게 달려왔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졌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만 7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업력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직처를 정하지 않고 소위 방학 같은 시간 7년 만에 처음 가져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나 맛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잘 보낸다는 말 안에 너무 갇혀서 어떻게 잘 보내지에 엄청 스스로를 더 밀어넣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저 난 이 시간을 조금 마주하고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잘 보내지에 계속 스스로를 좀 몰아섰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가 한 달 정도의 미션이었고 그러면서 이 책이랑 다시 생각해보면 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건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약간의 고정관념이나 혹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해 놓고 나를 그쪽으로 계속 강력하게 푸시했을 때 오히려 내가 좀 무너진다라는 거를 보내면서 이 책도 같이 읽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는 지금 시간을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시간을 좀 저는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를 꽉 채워서 살 때 오늘 진짜 시간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소아님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오늘 루틴하고 운동을 회의하고 그리고 짬날 운동 가고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하나씩 쳐낼 때 시간을 온전하게 잘 썼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게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완전 회색 신사처럼 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또 고민이 되는 거는 모모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게 또 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몸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레퍼런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사실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돈이 이만큼 있어요, 저 이만큼 성공했어요를 내세워서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게 그냥 자기의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나도 거기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좀 얘기 듣고 좀 많이 놀랐던 게 모모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 역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 잘 쓴다라고 느끼는 날이 언제냐면 내가 투두리스트를 다 적어놓은 걸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걸 다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피곤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좀 에너지가 있을 때, 오히려 네, 그럴 때 시간 진짜 잘 썼다 라고 느끼거든요. 요즘에는 허상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하는 노력이 아웃풋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뷰티 시작하면서, 브랜드 만드는 일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어렴풋이 느끼긴 했지만 성과 없는 시기를 진짜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못 견디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회색 신사처럼 사는 게 왜 나쁘지? 내가 회색 신사처럼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소설이 나왔고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들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효율을 종교처럼 내 삶을 지배하는 무언가의 그런 느낌이 되면 그때서야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 그리고 내가 재미만 느끼는 거, 이게 내 앞으로에 전혀 도움되지 않지만 당장 재미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비용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다 의뢰 느껴도 되는데 그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지금 당장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걸 재미만을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느껴지는 게 결국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종교 같은 느낌으로 효율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시다님 말 들으니까 저희 남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진짜 엄청 효율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최근에 남편이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남편이 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최단 거리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동선의 최소화. 제 얘기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제주 여행 갔다 왔잖아요, 생일날에. 근데 편집님이 어디 갔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적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노션 페이지를 공유를 드렸거든요.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저는 굉장히 러프한 거였어요, 제 기준. 왜냐면은 같이 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5분 단위로는 안 적고 1시간 단위 정도. 원래도 좀 약간 계획적인 편이긴 했는데 사업하면서 돌발적인 무언가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 타입이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거 안 됐을 때 B안, B안 안 됐을 때 C안 막 이러면서 거의 한 4-5개를 준비해 놓으면 거의 한 3개 정도 안에서는 끝나거든요, 아무리 이슈가 생겨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체화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었는데 얘기 들으면서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줄어들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시간을 아껴서 오히려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신 적이 있는지, 그걸 내어주면서든 이들이 실제로 가치가 있었는지, 소원님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 골몰에서 일을 할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분 단위로 쪼개서 살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 줄인 시간들이 내 인생에 뭐 큰 자양분이 되는가를 그 골몰에 있을 때는 당장 모르는 것 같고, 뭔가 한 챕터를 끝냈을 때 회고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을 7년 하면서 거의 일주일 여름휴가 간 게 다거든요. 그 정도로 길게 쉰 적이 없었어가지고 매각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게 과연 내가 7년 동안 열몇 시간씩 일하면서 얻은 거랑 과연 바꿀 만한 그 등가 교환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를 생각해볼 때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루 한 끼 먹고 막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런 안 좋은 습관들도 너무 많아졌고, 돌아보니까 제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금 바쁜데 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희한하게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같은 걸 반복하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시간을 아껴서 얻어진 것들이 완전히 그럼 무의미했냐라고 하면 무의미하진 않죠. 왜냐면 내가 7년을 열심히 가꾼 회사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 때문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생길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예 의미가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약간 양가 감정 안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약간 오고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득이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간 아끼고 줄여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가진 것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게 늘어났다라는 경험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래도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 모모 읽으면서 약간 모모에서 나온 게 약간 시간인데 이게 시간이 약간 돈처럼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모모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쁜 인형 보고 난 이걸 사랑하지 않는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약간 내가 얼마만큼 필요할까? 돈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도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모모를 보면서 맞아 나도 모모처럼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건강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돈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 내가 너무 많은 큰 돈을 벌어서 의시되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막 엄청 사람들한테 선망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모모를 보면서 더 나는 모모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럼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쓰는 것 같고 연구가 있대요. 600만 원 이상 가면 행복이랑 같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창업자들이나 이미 돈을 많이 버는 대표님들 만나보면 결국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할 때 가고 싶은 데 가고 싶고 내가 원할 때 일어나고 싶고 대부분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했고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을 태운 거잖아요. 이게 좀 약간 서클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내 경우에는 그럼 돈이 왜 필요하지를 생각해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이유가 없을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게 되면 뭐 하고 싶냐를 물어봤을 때 근데 저 제주도에 LP바 차리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불러서 LP바에 음악 들으러 와 하고 비행기표 보내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만나서 놀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하고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돼요. 저는 꽃집을 차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아닌 거군요. 네. 저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소은님처럼 지금 당장 꽃집을 누가 나를 차려준다고 해도 너 일해야 되는데 주말에만 해도 돼? 막 이럴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면 느끼시기에 왜 지금은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열정이 마음에 있어요. 열정이 있을 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고 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일이 우선순위일 때 일에 몰입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슨 대답인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시험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불안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게 멋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 오셨으면 좋겠다. 납치해 가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런 열정을 언제 가진 적이 있었던가를 저는 좀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알차게 내 무언가를 발현해야 돼가 아니라 빨리 끝나고 난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애를 돌봐야 돼가 돼버린 삶이 조금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 안에 좀 뭔가 열정을 찾는 그것을 찾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커요. 그래서 저도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시간을 제가 제 열정을 좀 더 태울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회사 판 거 정말 아쉽지 않았니?
한 번도 안 울었어? 안 울었어요. 예전에 봤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모험이고 내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시간도 더 태워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데 재밌어요 일단.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전 재미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게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는 재미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다음이 안 보이고 리더는 결국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나도 다음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의 다음은 이게 될 거야 라고 어떻게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이든 다 확고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독자 고민 상담소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일을 이만큼 길게 하셨는데 이제 재미가 없다. 근데 나는 이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전 다 그것도 그냥 유통기한 같아요. 이 시기를 잘했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직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의 직업으로 계속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업 전환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 상담소 하면서. 3번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자면 모모의 책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하는 행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모모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테 모모 역할 하는 건 뭐예요? 저는 아까도 짧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제 짝꿍이 좀 제 모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었던 이번 질문에 조금 연결을 하자면은 실제로 시간을 아껴서 가진 걸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랑 보내는 시간을 잠깐 줄였던 적이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많이 봤는데 진짜 못 보는 시간이 너무 느니까 나는 딱 이직을 해서 수입이 좀 더 늘었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랑 더 좋은 사이로 나가는 게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어서 다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시간하고 돈을 한번 저울질을 해서 비교를 해봤었던 경험이 제 인생에 좀 컸었던 것 같고 돈이라고 하는 재화는 어떤 현대사회에서 여러 의미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도 지금 되게 중요한 아젠다긴 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시기가 30 되면서 딱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친구여서만 또 가능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할 생각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회사 매각 잘 안 될 때 많이 걸었거든요. 밤마다 그 운동장 나가는 장면이 영상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좀 약간 걷기가 명상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나가서 걷는 게 좀 약간 모모 타임인 것 같고 그리고 야구가 모모의 역할을 좀 하지 않나? 근데 이건 약간 안 좋은 처방인 것 같은데 작은 스트레스 더 큰 스트레스 눌러버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야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면 그 좋은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한테 이런 이 관점에 모모 관점에서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뒤에서 아무리 스트레스가 커도 지금 이 앞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냥 다 잊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엄청 큰 아젠다가 있어도 야구 경기장 가면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출루 못하는 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있는 생각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게 약간 모모 타임이라면 모모 타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는 드럼도 아 맞아요. 근데 드럼은 제가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는 그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의 어떤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아마 잘 만난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제가 음악을 했었잖아요. 안 되는 구간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치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럼 내일 될 거니까 이래요. 근데 그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일 된다는 건지 몰라. 근데 그러라고 하니까 저는 몇 번 더 쳐보고 싶은데 넘어가세요 이러길래 그냥 넘어가면 진짜 다음날 돼요.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힘을 빼면 뺄수록 잘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를 드럼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네, 드럼도 모모 타임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취미가 모모를 음. 해주지 않나 이런 것 같아. 왜냐면 취미는 진짜 내가 힘들고 하더라도 하잖아. 그러니까 하면은 좀 잊혀지고 힘든 게 저도 야구가 좀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서 취미도 야구기.
근데 저는 약간 대시다님이랑 조금 다르게 약간 고통을 입는다기보단 야구가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매번 내가 약간 끝을 정해줄 수 없는 스포츠여서 그래서 야구를 할 때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막 뒤에 기차표, 버스표 이런 거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좀 브레이크가 되지 않나. 4번 질문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면 기기는 꿈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에 공감하시는지 꿈이 이루어진 뒤에 다음 꿈을 만드는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무릎 확도사였나? 어디 예능 프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지금 커리어를 이어왔는데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오히려 기쁜 것보다 좀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서 이걸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꿈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 꿈을 만드는 방식 혹은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 같은 경험이나 혹은 다른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를 했었는데 목표했던 대회에서 딱 그 상을 받고 끝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계속하는 게 너무 싫고 운동을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이루면 되게 좋잖아요, 기분이. 내가 준비했던 걸 이룬 거니까. 근데 그게 좀 다른 한편으로는 좀 내가 한평생 뭔가 준비했던 게 끝나버리니까 뭔가 내 노력도 같이 끝난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저 되게 행복했는데 쬐끄만한 거라도 그거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끝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가지고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지 좀 뭔가 그게 근데 목표를 이룬 게 너무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겠다 혹은 뭐 점수를 받겠다, 합격을 하겠다. 근데 사실 그건 진짜 정량화된 거라서 이룸 혹은 이루지 않음 이 두 개로만 나눌 수 있는 건데 사실 전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 같거든요. 저도 목표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런 그 공허함을 되게 느낄 때가 많아서 잠깐 진짜 10초 행복하고 그걸 느끼자고 그 오랜 시간을 했나 하면 사실 그게 뭐 정당한 대가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공허함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목표 설정을 살짝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kg를 빼겠다 이게 아니라 20kg를 빼면서 내가 만든 건강한 생활 습관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으로 살겠다가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거고, 뭐 매출을 얼마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남겠다 이게 좀 되면 지속성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의 그 정량화된 수치들은 수치대로 도파민을 먹으면서 가는 그 길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결과보다 과정을 목표로 두는데 결과를 결과로만 보지 않는? 근데 저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결과 중심주의라서. 왜냐면 어찌됐든 우리는 성과로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과정에서 뭘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팀워크가 너무 좋았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 매출 빵원 찍혔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 너무 퍼펙트했어도 결과가 안 나오면 과정도 퍼펙트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숫자로 먹여지는 거 말고 계속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미였어요. 5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식 신사들이 제안하는 시간 절약 방법은 사람들과의 대화, 쓸데없는 즐거움, 주변을 돌보는 일 등을 삶에서 잘라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반대로 어떤 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5번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본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23년도에 고성에 워케이션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일단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너무 좋았고요. 바다를 눈앞에다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언밸런스하다 좀. 대 뛰어들어서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리프레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시야가 트이고
그 서울은 다 엄청 빌딩들로 다 시야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게 되는데 저기 지평선 너머를 보게 되니까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무용한 시간이 있어야 유용한 시간이 생긴다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워케이션 갔다 오고 나서 엄청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일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효율 하고 가는데 그 비효율이 조금 끼어야 비로소 진짜 효율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답 없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그냥 개인의 우선순위에 가까운 것 같다. 내가 1순위를 일로 생각한다면 일은 줄일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고, 사실 잠을 줄인다는 건 잠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겠지만 답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종종 느끼는 게 항상 여행 가거나 쉬거나 이럴 때 보이는 사이드는 무용함이 있어야 유용함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6번째 질문 좀 잘 넘어가고 해볼게요. 모모는 그 시간은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책을 읽고 이문을 마치면서 여러분 시간 어떻게 정리하게 되었냐는데,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모모란 책 읽고 좀 어떠셨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정도는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내가 얼마만큼 벌면 아니면 어떤 성공을 하면 행복이 일시불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도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얘기하신 것처럼 국밥 먹는 거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큰 성공을 이뤄서도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새기려고 했고, 저는 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딱히 내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다음 스텝을 계속 그려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모든 걸 아직 다 이뤄보지 못해서 기기처럼 꿈을 이루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사실 저는 아직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의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내 삶이니까 그 순간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내 꿈을 이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들이 빈도가 높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주 행복하고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보면은 그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훨씬 더 비전업을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자기 제1의 목적이 돈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 구성원들하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일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입사한 걸 수도 있지만, 대표님 개인은 자기 자산을 늘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엄청 비전업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겠다, 혹은 이바지가 됐다, 보탬이 되겠다, 이런 성향이 더 강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그런 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생활의 그 최소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좀 더 자주 행복하고 뭐 크게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었고, 그리고 약간 후회 아닌 후회는 지금은 여기저기서 뽑는 행복들이 많거든요. 야구 보면서도 행복하고, 드럼 치면서도 행복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도 행복하고, 행복한 그 뽑아내는 데들이 많은데, 사업할 때 한참 열심히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일에서 나오는 성취 말고는 날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회피는 최악이고 제약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 말고 무조건 가서 부딪혀서 이걸 깨쳐나가서 다음 단계로 가야지 내 도리를 할 도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영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나라는 사람의 그 리소스도 결국엔 관리해야 된다는 걸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님에게 시간이요. 저한테 시간은 보통 엄청 유한한데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쓰고, 엄청 무한한데 유한하다 생각하고 쓰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나한테 되게 많고 단 되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자원이 아닌데. 있다가도 없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돈이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시간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F1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F1이 결국에 스피드하게 파이널골에 들어오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의아하게 거기서 되게 나이든 라이더가 그런 말을 해요. 보통 빠르게 하려면 천천히 하고 부드러워야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마음에 꽂혔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브라이트를 주는 사건들이나 뭐 컨텐츠들은 늘 있는데 내가 항상 가려고 하는 그 향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모를 읽고도 반성을 그렇게 해놓고 난 또 효율을 추구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좀 약간 아이러니 아닌 아이러니 혹은 또 숙제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오히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또 일요일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내준다는 게 저는 제 시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시간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았다고 해주셔서 제가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원래 모임은 구성원이 만드는 거라서 그냥 책이 아무리 좋아도 대화가 별로 유쾌하지 않으면 또 그 모임이 별로고 이런데 지금 구성원분들이 되게 좋은 모임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 전할게요. 좋습니다.